회장실 안 마대창은 친자 확인 결과지를 다시 펼쳐들고 있었다. 숫자는 여전히 잔인할 만큼 또렷했다. 친자 확률 99.9%. 그러나 그 숫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채화영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계산된 호칭까지. 처음에는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절박한 바람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지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자 마대창의 오래된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평생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거짓말을 보고 살아온 남자였다. 피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었다. 욕심. 채화영의 눈에는 딸의 그리움보다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먼저 있었다. 마대창은 천천히 결과지를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채화영, 내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 줄 것 같아? 그의 손이 책상 위 호출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가 들어오자 마대창은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정숙희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봐. 김비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숙혜 씨 말씀이십니까? 마대창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은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칼을 드는 회장의 눈빛이었다. 정숙희가 왜 내 딸 은혜의 버릇을 알고 있었는지, 채화영이 왜 그 여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봐. 그 순간 카메라는 어두운 복도 끝을 잡는다. 채화영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듯 굳어 있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마대창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 친자 확인 결과까지 만들어냈는데도 그 노인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한다. 화영은 천천히 뒤돌아 걸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말이 하나씩 금 가는 듯 했다. 그날 밤 채화영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양주를 들이켰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어둠처럼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는 마흔에 관련 서류, 조작된 몽타주, 친자 확인 결과 사본, 그리고 백호의 금두꺼비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잔을 쥔 손을 떨었다. 아무리 마셔도 목 안의 공포는 내려가지 않았다. 마흔애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곧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누구 인생을 밟고 여기까지 왔는데. 화영은 금두꺼비 사진을 집어들었다. 백호의 방에서 나온 금두꺼비. 마씨 가문의 문양. 백호의 입양. 화재 사고. 자몽 알러지. 그리고 준호가 던진 한마디. 백호가 대표님 아들은 아니겠죠? 설마?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자 화영은 참지 못하고 잔을 벽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이 깨지고 양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백호, 너까지 왜 내 앞을 막아? 그 시각 이강혁은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백호의 방에 들어가 금두꺼비를 찾았던 순간, 한영자와 마주친 순간, 그리고 금두꺼비를 본 순간의 충격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백호가 단순히 장미 곁을 지키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백호는 채화영이 묻어버린 과거의 문을 열 열쇠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자체가 과거일지도 모른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채화영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혁 씨. 이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화영은 금두꺼비 사진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거 뭐예요? 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표님. 말해요. 왜 강백호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왜 그의 방에 마씨 문양이 찍힌 금두꺼비가 있었냐고요? 강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화영은 책상을 내리쳤다. 강혁 씨는 알고 있었죠? 백호가 뭔지, 아니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는데 왜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왜 금두꺼비를 찾았어요? 왜 준호가 자몽 알러지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신 얼굴이 그렇게 굳었어요?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대표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화영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뭘 알아요? 강혁은 한 발 다가섰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피로와 분노가 묻어나고 있었다. 대표님은 늘 모른다고 하셨죠. 정숙혜 일도, 설인이 일도, 백호 일도, 준호 일도. 그런데 결국 모든 일의 시작에는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화영은 낮게 웃었다. 강혁 씨,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백호가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없애요. 강혁이 멈췄다. 뭘 말입니까? 그 금두꺼비. 백호가 가진 증거. 그리고 백호가 찾으려는 기록 전부. 강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이 여자의 한마디가 명령이었고 자신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림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채화영은 무너지고 있었고 자신도 함께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엔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화영은 차갑게 다가왔다. 쉬운 적 있었어요? 그래도 했잖아요. 강혁 씨가. 그 말이 강혁의 가슴을 찔렀다. 정숙희를 무너뜨렸던 밤, 설인이 죽던 날, 조작된 기록, 사라진 증거. 모든 죄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그 죄의 끝에 준호가 있었다. 그리고 백호가 있었다. 같은 시간 한영자는 전혀 다른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강혁 앞에서 예전처럼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부드럽게 웃고 적당히 약한 척했고 그가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었다. 이강혁은 그런 영자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채화영과 강준호, 백호 문제로 정신이 흐트러진 탓에 그녀의 미묘한 접근을 놓치고 있었다. 늦은 오후 이강혁의 차 안. 한영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지하주차장의 어두운 조명이 스쳐 지나갔다. 영자는 일부러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실장님도 참 힘들겠어요. 채 대표한테 시달리고 준호 일도 그렇고. 이강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짧게 대답했다.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영자는 그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가장 많은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호감을 사야 한다. 마음을 놓게 해야 한다. 그래야 증거가 나온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예전엔 이 실장님이 그냥 채화영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실장님도 뭔가 억지로 버티는 사람 같더라고. 이강혁의 손가락이 운전대 위에서 멈칫했다. 영자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때 이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차를 세웠다. 잠깐만 계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강혁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 한쪽으로 걸어갔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숨을 멈춘 채 천천히 움직였다. 조수석 옆 수납함, 콘솔 박스, 컵홀더 및 그녀의 손이 빠르게 뒤졌다. 그리고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영자는 그것을 펼쳐보았다. 오정읍 쪽 메디컬 공영주차장. 그녀의 눈이 아래 날짜에서 멈췄다. 5월 11일. 순간 영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실장이 죽은 날이잖아. 그녀는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주차 시간 6시간. 한두 시간이 아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다. 이강혁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 실장이 죽은 날 오정읍 메디컬 공영주차장에 6시간이나 있었다. 영자의 숨이 가빠졌다. 이강혁, 너 그날 거기서 뭘 한 거야? 발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재빨리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찍고 원래 자리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강혁이 차에 돌아와 앉았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영자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요. 이 실장님도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백호와 장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증거가. 밤이 깊어지자 영자는 백호와 장미를 조용히 불러냈다. 세 사람은 드림그룹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았다. 불은 어둡고 창밖으로는 비가 흐르고 있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백호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오정읍 쪽 메디컬 공영주차장 5월 11일.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5월 11일이면 영자가 낮게 말했다. 실장이 죽은 날이야. 백호는 사진을 확대했다. 주차 시간 6시간.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강혁 씨가 그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거군요. 장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서린이 일도 실장님 일도 전부 이강혁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자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아직 확실한 건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건 확실해. 내가 이강혁 차에서 직접 봤어. 백호는 영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위험하게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영자는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채화영이 우리 백호 인생을 뒤흔들었어. 이강혁이 내 방에 들어와서 금두꺼비를 찾았고.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엄마야? 장미는 조용히 영자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장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하지 마. 나도 이제 죗값 치르는 거야. 너무 오래 모른 척 했으니까. 그 말에 백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이제 울 시간은 지나갔다. 추적해야 했다. 이강혁이 5월 11일 오정읍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그날 죽은 실장이 마지막으로 어떤 증거를 쥐고 있었는지. 한편 드림그룹 대표실 앞 복도. 강준호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최근 채화영과 이강혁 사이의 공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몰아붙였고 이강혁은 예전처럼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대표실 안에서는 채화영과 이강혁의 말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강혁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표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내가 뭘 넘었는데요? 마동석 아이까지 만든 거 말입니다. 문 밖에 준호가 굳었다. 마동석 아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표실 안 이강혁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는 채화영을 향해 다가서며 낮게 그러나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몰랐습니다. 대표님이 마동석과 아이를 만들었다는 걸. 당신이 나랑 사이에서 준호를 낳고도. 채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혁 씨, 그만해요. 하지만 이강혁은 멈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배신감이 폭발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표효하듯 외쳤다. 나랑 사이에서 준호를 낳고도 마동석 놈 아이를 만들어. 문 밖에서 준호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소리가 사라졌다. 복도의 조명도 멀리서 울리는 전화벨도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한순간 멎은 것 같았다. 나랑 사이에서 준호를 낳고도. 준호를 낳고도. 준호는 벽을 짚었다. 채화영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강혁이 친아버지라고. 자신이 평생 경멸하던 채화영의 뒤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그 남자가 자신의 피라고. 대표실 안에서 채화영이 다급히 말했다. 강혁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강혁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준호까지 숨기고 마동석 아이까지 숨기고 이제는 마흔애까지 훔치려고 하고. 채화영은 낮게 경고했다. 그만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문 밖에 준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격으로 풀려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책상 위 서류가 날아갔다. 유리컵이 깨졌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친아버지가. 그는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다. 내 친아버지가 이강혁이라고. 그는 다시 물건을 집어던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채화영의 아들. 이강혁의 아들. 버려진 이름 하늘. 이용당한 아들 준호.
그리고 이제 마동석의 아이와 백호의 금두꺼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엄마. 준호는 이를 갈았다. 아니 채화영. 그의 눈빛이 변했다. 상처받은 아들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남자의 눈빛으로.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이용해 줄게. 같은 시각 마대창은 김비서가 가져온 첫 번째 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숙희의 과거, 실종 시기, 정신이 무너졌던 기간, 오복길과의 연결, 마서린과 오장미의 출생 전후,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흔의 실종 기록과 겹치는 날짜들.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아직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정숙희 씨가 회장님 따님. 실종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대창은 자료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정숙희가 은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채 대표님이 정숙희 씨를 오래전부터 감시한 흔적이 있습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채화영이? 네. 정숙희 씨가 정신을 잃고 지내던 기간에도 누군가 병원 기록을 조회했고 보호자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렇다면 채화영은 정숙희가 뭘 알고 있는지 두려워했던 거군. 그의 눈빛에 분노가 서렸다. 김비서. 예, 회장님. 채 대표가 친자 확인 전에 만난 사람들, 차량 동선, 병원 출입 기록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검체가 바뀌었는지도 봐.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마대창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은혜를 찾는 척하면서 내 딸 이름을 훔치려 했다면 채화영, 넌 절대 용서 못한다. 그 시각 정숙희는 장미와 함께 있었다. 장미는 영자가 가져온 영수증 사진을 숙희에게 보여주었다. 숙희의 얼굴이 굳었다. 오정읍 5월 11일.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날짜가 왜요? 숙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실장이 죽던 날. 누군가가 쫓기듯 전화를 걸어왔고 증거를 넘기겠다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얼마 뒤 들려온 사망 소식. 숙희는 낮게 말했다. 그 실장 채화영과 이강혁이 숨긴 걸 알고 있었어. 백호가 물었다. 무슨 증거였습니까? 숙희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다. 아마도 내 금두꺼비와 관련된 기록. 그리고 채화영이 마흔애가 아니라는 증거.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실장님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숙희는 눈을 감았다. 그럴 가능성이 커. 백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이강혁 씨가 6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면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강혁한테 더 가까이 붙어볼게. 백호가 놀라 말했다. 엄마,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영자는 단호했다. 위험한 건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아직 완전히 의심하지 않아. 내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어. 장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영자는 장미의 손을 꼭 잡았다. 장미 씨, 나도 이제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없어. 백호를 지키고 당신들한테 진 빚도 갚아야 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채화영의 거짓 딸 사기가 아니었다. 마흔애의 이름, 백호의 금두꺼비, 실장의 죽음, 준호의 출생, 이강혁의 배신감, 정숙희의 기억까지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대표실에서 나온 채화영은 준호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깨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준호가 들었을까? 아니, 들었을 것이다. 그의 사무실 안에서 들리는 분노는 평소의 야망 섞인 짜증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무너진 사람의 절규였다. 화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준호야. 준호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서 있었다. 손등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르지 마세요. 화영의 입술이 떨렸다. 준호야, 내가 들은 건. 준호가 웃었다.
뭘 들었는데요, 대표님? 화영은 굳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친아버지가 이강혁이라는 거요? 아니면 대표님이 나를 낳고도 버렸다는 거요? 그것도 아니면 나를 숨긴 채 마동석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요? 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야,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다. 그럼 뭔데요? 사무실이 울렸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나는 뭐였습니까? 대표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실수였습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패였습니까? 아니면 이강혁 씨랑 있었던 더러운 과거의 증거였습니까? 화영은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었다. 오지 마세요. 그 말에 화영은 멈췄다. 준호의 눈빛은 차갑게 갈라져 있었다. 이제부터 제가 대표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엄마? 어머니? 아니면 최화영 대표님? 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준호는 비웃었다. 그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숨겼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팔았습니까? 강준호. 화영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거칠게 불렀다. 준호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제 소리 지를 사람은 대표님이 아니라 저니까. 그는 깨진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최화영과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다정한 척 웃고 있는 두 사람. 준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떨어뜨렸다. 내가 이강혁 아들이라면 나는 대표님한테 가장 위험한 증거네요. 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야. 준호는 낮게 말했다. 겁나세요? 내가 백호보다 더 무서워질까봐? 그 말은 화영의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최화영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강백호라는 것을. 그날 밤 이강혁은 홀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최화영, 그리고 갓난 아이를 아는 자신의 흐릿한 모습. 준호.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살아온 죄. 그리고 오늘 최화영이 마동석과도 아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신감. 그는 핸들을 움켜쥐었다. 최화영, 당신은 끝까지 나를 이용했어. 그의 눈빛에 분노가 맺혔다. 하지만 그 분노의 끝에는 준호가 있었다.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리 없는 아들. 자신을 혐오할 아들. 그리고 자신이 보호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가장 크게 상처 입힌 아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영자였다. 이강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실장님 괜찮아요?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이강혁은 눈을 감았다. 괜찮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이 아무리 독해도 혼자 감당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실장님도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라도 말해요. 이강혁은 피식 웃었다. 한영자 씨가 저를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면 안 돼요. 잠시 침묵. 이강혁은 영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의도를 완전히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최화영에게 버림받고 준호에게 들키고 백호에게 쫓기는 지금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영자 씨. 네. 사람이 너무 늦게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자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늦어도 말해야죠. 그래야 누군가는 살아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의 어둠이 그의 얼굴을 삼켰다.